전국에 계신 수발놈들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합격자 인터뷰 제 3탄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신촌 단과고요. 제가 강사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수발놈이 바카스 한 병을 사들고 아니 한 박스를 사들고 와서 저를 깨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누구세요? 라고 했는데 저한테 인사를 한 우리 인강생 수발놈이었습니다. 서강대학교 기계공학과에 합격한 김주호 수발놈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했는데 자 본인 우리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1년 동안 인강으로 뉴쌤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학습한 김주호라고 하고요. 저는 올해 이제 서강대 기계공학과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네, 제가 얼굴을 당연히 이제 모르죠. 네, 당연히 네. 모르고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인강생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일로 우리 저기 합격증을 보내준 그런 학생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메일로 한번 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찾아줘서 정말 진심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합격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호 학생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서 제가 합격자 인터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100% 인강. 네, 자,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편입의 문과, 그것도 국어 국문학과 출신입니다. 네, 자,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다 우리 잘 이겨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인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단품으로 구매하셨어요? 티패스로 구매하셨어요? 기명 패스로 구매하셨어요? 저는 김영 패스로 기명 패스로 영어 수학 다 볼 수 있는 그런 네, 기명 그렇습니다. 패스로 구매하셨고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3월부터. 그러면 3월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유승민이다 라고 선택해서 저의 과목을 들으셨나요? 저의 강좌를 들으셨나요? 그러고 싶었는데 싶었는데 그래도 뭐 네. 류쌤이 워낙 이제 유명하시고 했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과의 뭔가 이제 강의력도 좀 네. 보고 싶어서 네. 다른 분들도 이제 좀 봤는데 네. 그래도 저는 유승민 쌤을 선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러면서 홍보 활동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선생님 다 좋으신 네. 선생님들이고요. 그러면 우리 3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미분, 적분, 선대, 답변, 공수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는 커리가 있고 미분, 선대원, 적분, 선대2 그 다음에 답변, 공수 이렇게 나가는 커리를 제가 늘 제시를 하는데 우리 주호 수발럼은 어떠한 커리를 타셨나요? 저는 그냥 순서대로 순서대로? 이분, 적분, 선대 이렇게 하나씩 들었습니다. 자, 인강을 학습할 때 좀 어려움 없으셨어요? 아무래도 인강으로 학습할 때 어려운 점은 이제 나태함이죠. 본인이 계획한 거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가가 이제 제일 큰 어려움이었고요. 네. 근데 그거 말고는 딱히 뭐 부족한 점이나 단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 강씩 들으신 거예요? 저는 원래 적분까지는 이제 2강씩 들었습니다. 근데 하루에 2강? 네, 하루에 2강. 와, 그거 힘들 텐데. 네. 주말 포함? 네, 그냥 하루에 무조건 2강씩. 왜냐면 그러면 미분 같은 경우에는 12일 만에 끝내는 건데. 네, 저는 그걸 목표로 네. 그냥 빨리 현강 속도랑 맞춰야겠다 이런 좀 강박증이 있었어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무리하게 나가다가 미분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이해가 다 됐다. 네, 이해가 다 100% 되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따라갈 수는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집도 사이사이에 다 풀며 진행했다. 네, 그렇습니다. 와우. 계속 그냥 우리 류쌤이 제시해 주신 대로 뭐 한 단원 끝나면 스텝1 풀고. 스텝원 풀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적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적분에서 이제 뭐 아마 아직 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극자표라고 네. 이제 딱 대학 수학의 과정이죠. 거기서부터 어찌 보면 대학 수학 과정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번에 이제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급자표. 네. 어렵죠. 네, 전부 극자표가 100% 대학 수학이고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가고 뭐 그러는 게 저도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네.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선대, 답변, 공수 이렇게 해서 언제 그러면 시작은 3월에 하셨고 이론 강좌가 딱 끝난 게 그러면 언제? 끝은 딱 8월 30일 날 우리 현강 기준으로 공수가 8월 딱 말에 끝난- 끝나는 네. 그 커리를 와, 딱 그러면 완수했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좀 늦게 시작했지만 네. 현강의 그 인강을 촬영하는 그 반을 따라오시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네, 하셨고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이 끝나면 스텝원 네, 과목 미분이 끝나면 전범위 스텝원 네, 아니 그렇습니다. 전범위 그 모의고사 네, 그렇습니다.
전범위 모의고사는 안 어려웠어요? 전범위 모의고사 어려워서 네. 초반에는 진짜 뭐 하루에 5문제씩 아, 풀거나 네. 많이 못 풀었습니다. 네. 하지만 하반 뒤로 갈수록 좀 자신감도 붙고 자신감도 문제가 붙고 좀 쉬웠죠. 전부 뒤로 갈수록. 네, 그쵸? 점점 이제 난이도가 쉬워지고 네. 그리고 이제 실력도 업이 되다 보니까 음. 그리고 또 미분 문제는 사실 미분만으로도 풀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지식까지 접목해서 풀면 네. 더 뭔가 시너지가 있어서 네.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만 한다면 네. 결국에는 그 전범위 모의고사도 격파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실력이 궁금하지 않았어요? 저 궁금했죠. 그래서 궁금해서 모의고사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모의고사 기명 모의고사는 본 적 없고요. 네. 이제 율쌤이 하시는 그 문풀 문풀의 위클리? 네, 아, 그 정도만 아. 했습니다. 아, 그럼 위클리는 이제 현강 참여 안 하시고 네, 그냥 그다음에 인강으로 이제 인강으로 시험지 다운로드 시험지, 받아서 네. 풀어보고 제가 올려놓은 성적 통계 보면서 네. 아 나의 위치가 여기였다. 위치가 어떻게 됐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거의 이거는 사실 하반기에도 쭉 연속이었는데 네. 저는 거의 맨날 50%나 30% 사이였습니다. 네. 그렇게 뭔가 월등한 압도적으로 1등을 한다거나 뭐 30%를 꾸준하게 포함 들어간다거나 네. 이런 적은 거의 제가 이제 없었던 제시하는 것 게 같아요. 항상 30% 네, 안에 네. 들어오라고 좀 노력을 좀 네, 부탁드리는 맞아요. 건데 30에서 50 정도의 성적을 계속 유지했다. 네. 아, 그러면 지금 인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수학 얘기는 이렇게 하고 우리 네. 영어 이야기는 우리 좀 이따 일반 편입 얘기해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강에 지금 이렇게 인강으로 잘 마무리를 지었는데 인강의 장점은 뭐예요? 인강의 장점은 네, 인간의 장점 말고 인강이요. 네. 인강은 아무래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게 편리하고 또 배속이 사실 제일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배속으로 들었어요? 저는 초반에는 1.4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1.4배속으로 네. 하다가 이제 극좌표 넘어서는 이제 1.2로 아. 네, 진행하겠습니다. 적분 그 극좌표 전까지 네, 네, 네. 좀 편하게 듣다가 네. 그 다음부터는 좀 안 그렇죠. 되겠다 싶어서 네. 제가 이제 배속을 네. 좀 빨리 듣지 말라고 하는 거 보면 학생들이 가끔 그래요. 선생님, 그 러닝 타임이 선생님의 어떤 뭐 매출과 연관 그거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학생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배속이나 1.1배속, 1.2배속 전 거기까지가 맞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y는 sin x의 그래프 한번 띄워보세요. 그럼 같이 형광펜처럼 띄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포인트를 잡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1.4배속으로 들으면 y는 sin x 띄워보세요. 네,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게 저는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1배속과 1.1배속을 적극 권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강의 장점을 한번 들어봤는데 인강의 단점은 어때요? 인강의 아, 단점은 네. 발음해 보니 편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나태함이 제일 큰 단점이죠. 본인이 계획한 것을 제대로 이수를 못하게 된다면 결국 공부를 안 한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이 단점이어서 사실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가지 포인트인데 이렇게 연속성을 쭉 가져가는 것과 네. 그다음에 의지라고 했는데 네. 정말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를 하다가 잠깐 끊기면 네. 끊기는 사이에 다 날아간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정말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동기. 자, 그럼 저도 물어볼게요. 어떠한 동기가 있었기에 이렇게 정말 끊임없이 학업에만 몰두할 수 있었는지 원동력이 네. 뭔지 그것도 궁금한데. 사실 제일 큰 첫 번째는 사실 전적대 탈출이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편입 준비생들의 뭐 대부분의 마인드죠. 대부분 거의 뭐 99% 이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컴플렉스 그런 게 이제 생긴 이유가 지금 그냥 얘기를 꺼내자면 저는 이제 카투사를 나온 학생인데 이제 저는 그러면 영어 잘했겠네. 조금 그래도 못한다고는 그 얘기는 우리 일반 네, 얘기하면서 네. 네. 카투사 나왔는데. 카투사를 나왔는데 저는 제가 카투사 생활을 하면서 제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서울대생을 제일 많이 만났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뭔가 대화를 할 때 그 친구들이 저의 대학을 모르는 거에 대해 되게 좀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뭔가 증폭제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편입 준비하고 편입 이런 마침까지 합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절실함, 네, 그다음에 간절함 네, 그런 거는 어떤 존심의 문제가 많이 개입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한번 당해보고 한번 당해봐야지 이제 뭔가 좀 성질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자 인강의 장점 단점 계획까지 한번 들어봤고 원동력까지 이렇게 이어서 한번 들어봤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일반 편입이에요. 주변에서 말리지 않았어요? 일반 편입의 국어 국문인데 이공계 지원에 대해서 저는 좀 말리는 타입이었거든요. 네. 말리는 경우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다 말렸죠. 부모님도 말리고 아. 주변 친구들도 다 말렸는데 근데 이제 뭐 김영 편입이나 류승민 쌤 카페에도 알 수 있듯이 문과생이 도전해서 그래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많진 않다는 많진 거예요. 않죠. 네. 저는 근데- 그래서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 공부할지 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공부할지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학사 편입을 권장을 하는데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한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저는 인간이니까. 네네. 네. 그리고 인간으로도 뭐 매일이라도 매일이라도 뭐 학습 상담 뭐 이런 그러고 약간 할 때 커리큘럼 정도. 제가 지금 국어국문학과인데 어떻게 일반 편입으로 갈까요? 학사 편입으로 갈까요?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신 적이 저 한 번 있습니다. 있어요? 저 파이널 때 네. 한양대 갈지 서강대 갈지 파이널 때 네, 그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결정. 잠깐만 있어봐. 나 기억나는 것 같다. 한양대하고 서강대하고 서강대, 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아마 답변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한양대는 동일 계열을 좀 본다. 네, 맞습니다. 서강대는 좀 보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 서강대로 추천. 맞다. 나 그런 메일 보낸 적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네. 그 학생이구나. 네. 그리고 플러스 영어. 이제 우리 유쌤께서 이제 영어까지도 이제 한마디 더 덧붙이셨죠. 네. 제가 메일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좀 더 자신이 있으면 그쵸. 서강대를 가자. 왜냐하면 이제 전통적으로 서강대 영어가 어려우니까. 네, 아무래도 나 좀 부담이 되죠. 나 기억나. 네. 이게 쇼 아니에요. 나 진짜 우리 상황 맞춘 거 아니야 지금? 이제 딱 생각나시죠? 그렇구나. 자, 그러면 수학은 제 위클리, 제 모의고사 기준에서 30으로 들어온 적도 있었겠지만 30에서 50, 그 사이를 유지하고 영어는 토익 점수가 제가 여쭤봐도 되겠어요? 저는 960점. 보유하고 있습니다. 960점의 카투사에 그 다음에 영어가 굉장히 편한 그런 경우였나 봐요. 네. 그래서 일반 편입에 이공계를 뚫은 것 같은데 그 키는 제가 생각하는 그 키는 영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올해 제가 서강대를 네, 합격한 네, 네. 가장 큰 키. 그쵸. 사실 영어 플러스 운이라고 운은 아닌 생각할 것 같고.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냥 두 개 다 그래도 그냥 잘 받고 또 운도 좋았기 때문에 네.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영어만 진짜 그냥 너무 언밸런스하게 잘했더라면 제가 만약에 그럼 중앙대를 못 붙었을 건데. 맞다. 중앙도 합격했죠. 네, 저는 중앙대도 합격해서 거의 기계공학과죠. 네, 그래서 중앙대는 이제 수학 100%거든요. 일반 편입에 일반 문과 출신. 문과 출신 심지어 거기는 이제 자소서도 들어가는 학교인데 이제 거기도 합격한 거 보면 수학 실력이 그래도 뭐 아예 뭐 완전 뭐 초보는 그렇죠. 아니었다. 네. 하수는 아니었다. 아, 그래도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주호 소발놈이 친한 동생이 있어요. 네. 친한 동생이 있는데 일반 편입에 국어국문학과야. 네. 친한 동생이. 네. 그다음에 편입을 하겠대. 이공계로 편입을 하겠대. 네.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천하실 거예요? 말릴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제 일단 영어 실력을 물어볼 것 같아요. 본인의 영어의 실력을 먼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 후에 수학을 진입해도 될지 말지를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공계열 편입이 훨씬 쉽습니다. 일반 문과 편입보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 일반 문과로 만약에 도전을 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극구 말릴 잠깐만 것 있어봐. 잠깐만. 네. 지금 우리 좀 아까 상황이 뭐였냐면 네. 일반 편입에 국어국문학과에 이과로 이과인데 네네. 문과로 간다는 걸 반대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 문과에서 본인이 문과로 다 편입 준비할 거야 네. 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반대를 하고 일반 편입에 국어국문학과 학생이 문과로 지원한다면 반대하고 네, 반대하고 일반 편입에 국어국문학과가 이공계로 한다면 네, 영어와 수학에 대한 진단을 해서 네, 얘기한다? 네. 일단 일반 문과는 저는 무조건 반대를 할 생각입니다. 네. 정말 이 문과는요
너무 너무 힘들다는 얘기 네. 들었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학생 그 친한 동생 네. 우리 가정하에 있는 그 친구가 영어가 어느 정도 되면 토익 기준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토익 기준으로 본인 생각하지 말고 네. 자 본인 형이야. 네. 그다음에 동생이 이제 조언을 하는 거예요. 네. 동생이 형 나 토익 점수 몇 점이면 돼?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저는 그러면 토익 점수도 사실 리딩이 있고 이제 리스닝 리스닝이 파트가 있는데, 있는데 리딩 점수만 봤을 때 리딩 점수만 봤을 때 450이죠? 450이죠? 네, 450점에서 400점 이상 나온다면 저는 이제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400에 450점. 만점이 450. 네, 495점이니까 495죠. 400점 이상 죄송해요. 제가 나온다면 좀 오래돼가지고 400에 450점. 네. 그다음에 수학은 수학은 내신 문과 내신 문과 수능 기준으로 수능 기준이요. 동생이에요. 본인 아니에요? 네. 네. 사실 수학은 그래도 감각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원체 뭐 아시겠지만 진짜 뭐 삼각함수도 모르고 인수분해도 못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합격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수학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수학 실력은 딱히 안 물을 것 같아요. 네. 형한테 오면 형한테 오면 돼요? 네. 아 그렇구나. 그래요. 근데 올해 정말 우리 주호 수발론도 있지만 또 땡땡 수발론, 땡땡 수발론 또 블라블라 수발론 해서 문과 출신이 저기 성균관대 뚫은 경우도 있고요. 아 그런가요? 네. 서강대는 되게 많이 뚫었어요 올해. 음, 그다음에 한양대도 한 2명 뚫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약간 선입견이 있었는데 네. 선입견이 올해 조금 좀 무너지긴 했어요. 음,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더 한번 경우의 수를 한번 더 만들어 보고요. 네. 또 뭐가 합격의 요소였는지를 한번 제가 나중에 편입 뉴스라는 걸 요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네. 가지만 더 네네. 말씀드리면 그 동일 계열, 비동일 계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학교에서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중앙대도 붙었고 건국대학교도 기계공학과 잠깐만 붙었거든요. 건대를 네, 붙었어요. 건대도 저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최초합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뭐 자연 계열도 아니고 기계공학과로 똑같이 그냥 합격을 최초합을 한 케이스여서 뭐 저 전적대학교에서 뭐 공학 관련된 수업 1절 안 들었고요. 심지어 프로그래밍 코딩 수업은 F 학점입니다. 근데 네, 지금 제 옆에 또 좀 어렵네. 제 그 주변에는 네, 일반 편입의 문과에 92점을 맞았어요. 네. 그 친구가 기계공학과예요. 근데 붙었나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니요. 최종 붙었어요. 근데 아. 전화 추업 맨 마지막에 붙었어요. 아, 근데 이제 그 학생은 저기에요. 학점은행제. 아, 학점은행제의 네. 경영학과. 아, 좀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편입의 방정식은 참 어렵네요. 네. 그러면 저는 아 그렇구나. 95점을 맞았거든요. 좀 시험을 잘 봤어요. 괴물이다. 아니 이번에 아시겠지만 건대 기출이 음. 똑같이 나왔어요. 정사면 처막 나오고. 그냥 바로 찍을 수 있게 나와서 그게 조금 유리했었고 또 영어도 조금 쉽게 나왔어가지고 아 95점이구나. 네 영어 수학 다 하나씩 틀렸어가지고 그게 아무래도 저는 합격의 키였지 않았나 건대는 싶습니다. 네, 자 결론 실력이네. 네 결국 그냥 본인이 잘하면 된다. 동일 계열, 비동일 계열 따지지 말고 본인이 점수를 압도적으로 잘 맞으면 이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거 재밌는 오늘 콘텐츠네 이거. 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 나중에 제가 데이터를 더 모아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게 뭐죠? 유지하는 방법. 아까 전에 우리 원동력 주제를 잠깐 적어놨었는데 자 원동력에 대해서는 아까 카츄샤 문제 그런 얘기 좀 했었고 자 우리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혹시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너무 고민을 오래 하면 시간이 너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버리게 되고 낭비하게 되니까 고민은 짧게 하고 그냥 빨리 실행으로 옮기시는 걸 일단 추천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류쌤을 선택하셨더라면 그냥 류쌤 믿고 이미 너무 많은 데이터와 합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류쌤만 믿고 철저하게 류쌤이 시키신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원하시는 대학교 또는 뭐 그게 아니더라도 무조건 합격은 할 수 있으니 이제 그냥 딱 본인과 뉴쌤만 믿고 1년 동안 열심히 정진하셔서 꼭 내년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후배들 들어가면 네. 서강대 기계공학과에 후배들 들어가면 밥 좀 많이 사주세요. 아, 네. 당연하죠. 그다음에 또 제 후배인 후배 중에 하나예요 이게. 네. 네. 그래요 이렇게 제가 졸고 있는데 이렇게 바카스 한 박스를 사들고 와서 야 이 자식아 좀 일어나봐 하면서 인사해줘 우리 주호소발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저도 오늘 쇼킹 지금 우리 사전에 맞춘 거는 이렇게 아젠다만 맞췄지 이 이야기는 맞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좀 쇼킹한 이야기가 좀 있었네요. 그건 제가 별도 정리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학교 생활 네. 멋지게 하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